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리입니다. 한정판 여행 가방 구하려고 새벽 땔바람에 줄 서게 하고 쓰지도 않을 다이어리는 매년 겨울이면 꼬박꼬박 모으게 하고 이 정도면 문구 회사 아닌가 싶은데 코로나 피해서 차 타고 커피 주문하러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매장 일대 교통마비까지 일으키는 회사. 코로나에도 전 세계 매출만 28조 원, 이제 작정하고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한 세계 1위 커피 회사 스타벅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 회사가 이 시국에도 잘 버티는 이유가 한국에서 역수출한 서비스 때문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주제는 커피 회사가 아니라 빅테크 기업, 금융회사로 변신 중인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로고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시애틀에서 처음 창업할 때만 해도 양 다리를 잡고 있는 바다의 신 세일앤 로고에다가 스타벅스, 커피, 티 이렇게 둘러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부터 세일앤의 얼굴만 더 커지고 커피라는 말이 아예 빠졌어요. 왜 뺐을까요? 이걸 얘기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람이 스타벅스의 최장수 CEO 하워드 슐츠입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슐츠는 스타벅스 창업자는 아니었어요. 1971년 제브 시겔 등 3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원두 회사였던 스타벅스를 87년에 인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꾼 인물이 바로 슐츠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가난한 브루클린 트럭 운전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수성가의 표본, 업계 신화가 됐습니다. 슐츠는 영업사원 일을 하다 맛본 스타벅스 맛에 빠져 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때 이탈리아 커피 문화에 충격을 받아서 공간을 파는 커피숍 사업을 처음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원두 하나만 집중하겠다라고 갈라서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스타벅스는 아예 직접 사들이게 되죠. 초기에 카페에서 내리는 커피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맛도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슐츠는 지점을 확장할 때마다 직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고 사업 파트너에게는 50대 50 충분히 보상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최적의 공간, 일정한 품질, 정체성을 만들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그 덕분에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회사를 떠났다가도 2008년에 다시 CEO로 복귀해서 92년에 100억 원 매출을 내던 회사를 연간 28조 원, 전 세계 3만 2천 개 매장을 가진 커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슐츠 회장은 2017년 이후로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거든요. 지난 4년 동안 슐츠 회장의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실적을 끌어올린 사람 누굴까요?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겁니다. 죽도록 회사 일만 했는데 어느 날 큰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을 다시 봐야 되겠죠. 퇴사하고 싶어진다든지. 평생 엔지니어로만 살다가 행복한 일 하고 싶다고 한 지금의 CEO 케빈 존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2017년부터 스타벅스 CEO 자리를 물려받은 케빈 존슨, 슐츠 회장이 준비된 경영자라고 평가할 만큼 이력이 아주 화려한 사람입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주니퍼 네트워크, 실리콘밸리에서 평생 IT 네트워크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스티브 발머 전 MS CEO와 함께 윈도우 사업 기반을 닦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니퍼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경영하던 시기에 피부암 판정을 받아요. 현타가 찾아온 케빈 존슨은 깨닫습니다. 왜 일만 하고 살았을까? 행복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던 차에 커피의 제왕 슐츠를 만나게 되죠. 커피 만드는 회사에 무슨 IT 전문 경영자냐, 망하는 거 아니냐 잔소리하던 월가 투자자들의 걱정을 케빈 존슨은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매장에 줄 서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최초로 서비스한 이 방식을 미국에 도입한 사람이 케빈 존슨입니다. 미국에서만 커피 주문의 17%가 이 앱 결제로 이뤄질 만큼 스타벅스 매출의 버팀목이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가 케빈 존슨과 함께 데려온 사람이 어도비를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로 바꾼 마틴 플리긴거 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스타벅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기반한 커피 회사로 탈바꿈합니다. 조잡하던 사이트는 오더앤페이라는 앱으로 통합해서 충성 고객을 늘리고 IT 기술자들이 만든 딥브루라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장 방문 고객 성향에 맞춘 음료, 커피 데이터를 모아가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보관한 유제품 관리부터 스타벅스 커피 머신의 온도, 내리는 양, 그리고 커피 로스팅하는 데이터까지 일일이 수집하고 관리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양의 똑같은 맛의 커피를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소매업체들이 큰 충격을 받은 코로나19에도 스타벅스의 장악력을 유지하게 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공개한 연간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점포를 일부 폐쇄하고도 약 28조 원, 연간 11% 매출 감소에 그쳤습니다. 선방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스타벅스 앱 가입자들이 미리 충전해놓은 현금의 규모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 앱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선 삼성페이 많이 쓰잖아요. 미국
미국에서도 삼성페이를 1000만 명이 쓰고 애플페이는 2200만 명, 그런데 스타벅스 앱을 쓰는 사람이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쌓여있는 현금성 자산만 약 5조 원, 웬만한 미국 지방은행보다 돈이 많아서 뱅크 오브 스타벅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은 수십조 원씩 있어도 그냥 두면 손해잖아요. 스타벅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래소 벡트에도 투자해서 미래 은행들의 경쟁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타벅스 앱을 켜고 전용 화폐로 충전하면 이자가 쌓이고 여행할 때 달러나 위안화 번거롭게 환전할 필요 없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앱으로 바로 주문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스타벅스가 국경을 넘어 충성 고객을 늘리고 커피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이런 강점들은 결국 주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으로 이 회사 성장에 기대한 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스타벅스 주식은 올해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국에 막대한 현금으로 배당까지 하면서 투자자들을 달래고 있는 회사가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꼭 사야 하느냐라기보다는 커피 맛만 잘 내는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변화하는 스타벅스를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오늘 한입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스타벅스 커피 한잔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